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S&P 500과 다우는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처럼 이제 상품 쪽에서는 유가가 좀 반등한 것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좀 반등한 거 정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즉 흔히 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소위 빅테크 주식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3차 확산이 지금 걷잡을 수 없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죠. 결국 일평균이 지금 7일 이동평균이 지금 7만 명에 거의 바짝 다가섰고, 지금 미국 일부에서는 조만간 하루 확진자 수가 신기록 다시 채우면서 일부에서는 10만 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누가 좋아진다 약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된다 하더라도 지금 외출이나 이런 것도 별로 다시 안 하는 그런 것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흔히 얘기해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전통적인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재미없고, 흔히 얘기해서 뭐 재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쇼핑도 마찬가지, 그리고 화상회의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오늘 다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거의 한 달여 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딱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캐터필러라든가 보잉,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되겠고요. 항공주, 아메리칸 항공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카니발,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크루즈, 이런 것들 되겠고요. 또 호텔도 마찬가지죠. 메리엇 호텔이 됐건 다들 호텔이란 것들, 뭐 라스베가스에 있건 어디에 있건 전세계 이런 것들이 오늘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하나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입장이 되겠고, 반대에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아마존, 이런 것들이 오늘 다시 실적은 이제 목요일 날이거든요. 네. 목요일 날 장 마감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다 같이 몰려 있는데요. 오늘 아마존이 모처럼 또 2.5%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올라가면 저 그림으로 보면 이거 어쩌도 다시 최고가에 다시 근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주식들의 위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더 다시 또 정고점에 근처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뭐 좀 또 그동안 또 한두 달 또 움직임 별로 소개할 일이 필요 없던 건 한 달 정도.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 이제 캐나다에 출장 갔을 때 이제 본사 앞에서 사진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깜깜까지 못 보여드렸는데, 여튼 쇼피파이가 오늘 다시 주가가 한 5% 올라갔는데, 이거는 재료가 있습니다.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 네. 뭐 인수전에 휘말렸던 틱톡. 그리고 틱톡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미국 10대들 사이에도 인기 2위죠, 지금. 바로 그 틱톡이 이커머스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커머스를 누구랑 손잡고 진출하느냐? 쇼피파이 갖고 같이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피파이도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상회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 TV에서 여러분들 보시더라도요, 뭐 백종원 씨가 하는 TV 프로 요리하는 그런 것도 다 화상 보여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히든싱어 이런 거 혹시 TV 보시면 히든싱어도 보면 다들 모양 같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TV를 열심히 안 봤나 봐요. 저도 잘 안 보지만 보이더라도 쓱쩍 지나갈 때 보면 그 예전에 수많은 관객들이 있고 이거 오디언스라 하나 있던 청중이 있던 자리에 카메라 화상만 쫙 깔려 있거든요. 그죠. 네. 행사는 굉장히 그 언택트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걸 뭐로 하겠냐는 거죠. 뭐로. 이게 그 줌이 될 수도 있고 스카이프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시장이 커지는 것만은 부인할 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줌 비디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5% 가까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랑 이런 섹터랑 약간 여러분들 생각해도 다르잖아요.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그 업종별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장 모멘텀주가 또 다시 한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뭐 하루 이틀 올랐다고 해서 이게 또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 보이고, 다만 어느 한쪽에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로 좀 폭넓게 주식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나 진짜 돈을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타놀리지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런 성장 모멘텀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분도 코로나 3차 확산이 분명히 부담되는 이슈다. 생각보다 지연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으로의 회복이 좀 지연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데이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IT 섹터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뭐 10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10가지 얘기를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딱 봐도 비싸다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죠. 하다 보면 아마존의 PR이 뭐 100배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쇼피파이 이런 것도 보면 툭하면 500배 얘기 나오는 거고, 실적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1000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얘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얘기하면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S&P 500이 500여 개에 보면 다들 많이들 섞여 있는 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 선호하시는 나스닥의 QQQ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0개 종목 하는 것도 기술주도 있지만 다른 섹터도 다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분들의 막 샀다 팔았다 하는 분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신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잘 이제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를 하고 나서는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꼭 들어가 보고 주가 변동이 있으면 또 마음도 함께 변동 울렁울렁 또 움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쇼피파이 그리고 페이팔, 스퀘어 등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상승에 좀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데이비 라이언 같은 사람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요. 특 보면 이제 그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시각, 그리고 그 추세에 대한 시각이 없이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만 딱 보여주면 이거 사는 사람은 미쳤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평가고 이게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쩌다 여쩌다 얘기하면 너 지금 뭐를 믿고 이걸 주식을 사냐 이런 얘기가 딱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면 좀 뭔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오늘 말씀드리면 소위 얘기해서 이커머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웬만한 거 다 전자상거래 다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가겠냐는 것인데, 이게 전체 소매 판매 시장 있죠. 이제 전체 소매 판매 참고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에서 소매 판매에서 제일 큰 시장이 혹시 가늠하실 수 있어요? 소매 시장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가? 그러니까 영원히 이게 100% 이게 이커머스가 100%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시장이 자동차 판매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자동차도 요즘도 보면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죠. 그걸 누군가 정확하게 그 제품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다 인정됐다면 온라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약 주문할 때 안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중고차도 다 호갱 당한 사람도 많지만 일부 대기업에서 하는 건 믿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는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전체, 그리고 이제 휘발유 있죠. 주유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소매 판매 시장에서 아직 1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10%밖에 안 됐고 16%입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다 가더라도 한 70%밖에 안 될 겁니다. 아주 100% 갈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휘발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16%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덜 그러지만 물건도 어떻게 안 보고 안 만져보고 안 써보고 살 수 있냐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쌍팔년도 얘기죠. 홈쇼핑에 처음 나왔을 때 누가 다 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신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쌍팔년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은 76% 정도가 이제서 정도 이제 뭐 안 보고도 살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밀레니얼들은 85%입니다. 밀레니얼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월세방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딱 그런 거, 뭐 직방이 됐건 나방이 됐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소위 이 전자상거래의 침투율을 보면, 예전에는 그 코로나1 전만 하더라도 2030년이 돼봤자 21%밖에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시대 조사에 보면 35%까지 2030년.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 이쪽은 성장성이 아직도 멀다는 거죠. 다만 그 안에서 누가 더 이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마존 영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커머스를 시장을 아우르는 ETF가 있다. 네. 그 시장 자체에 베팅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해서 그 안 할 이유는 전 없다고 보겠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위원님께서 또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이커머스의 이가 영어가 네, 2 네. 들어가잖아요. 알파벳 그 숫자 2가 아니라 영어로 2 들어가 있고요. 비즈니스의 BIZ를 들어가면 이비즈란. 이비즈. 예, 그 이때 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 같네요. 네. 그거 딱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코로나19로 시동을 걸기 시작한 이 이커머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남은 이 며칠 기간도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데 어떤 기업들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한 170여 개의 기업이 오늘 미국 시간 화요일 오전까지 실적 발표했는데요. 한 83%가 기대 이상을 실적 발표했고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역사상 최고 수준인데 다만 이것도 좀 약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3%라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것들 그리고 장 마감이 위한 걸 간단히 보면 AMD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얘기 났던 대로 이제 자일링스에 대한 인수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는 상대적으로 AMD 약하고 자일링스 올라가는 것이 있었고요. 이제 빅테크 중에서 첫 번째 주식이 오늘 기업이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시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1.54달러 이익에서 1.8달러 정도까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애저라고 하죠.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금 44%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50%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시간에서는 그동안 또 주가 오늘도 장중에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 혼조권에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면 크록스거든요. 크록스. 크록스는 아시다시피 불과 어제였나요?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 제가 네. 숱하게 얘기하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파티용 슈즈도 있고 결혼용 웨딩 슈즈도 있다 말씀드렸고 의사선생님들 라인을 아예 따로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게 가장 또 핫한 그림은 바로 이번에 그 지비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스틴 비버랑 콜라보해갖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또 난리 났는데 지난 2분기에는 이게 거의 1000% 이익을 빗했어요. 그때 흑적자였는데 흑자였는데 이번에는 또 한번 또 슈퍼 실적을 냈죠. 68센트였는데 94센트 나왔고 동일 점포 매출이 또 16%나 늘어났고요. 디지털 매출도 35% 늘어나면서 오늘 또 사상 최고가. 크록스. 이게 크록스 이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신발 자체. 그래서 그렇죠. 많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베어드 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바로 목표 주가를 한 10달러 정도 상회한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어닝 시즌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봤고요. 그 밖에 특징주로는 또 어떤 기업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두 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가요. 네. 올해 보면 이제 오토바이도 많이 팔리고 소위 그 모터보트도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모터홈도 많이 팔린 걸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또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또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노년 시기에 이제 은퇴를 하고 모아둔 돈으로 할리 데이비슨을 사서 도로 여행을 한다라는 네. 그런 로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어떻게 많이. 위원님도 할리 데이비슨 시도해 보시겠어요? 저는 와이프가 저한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못하고 있죠. 근데 뭐 로망을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없을 때 무작정 따르게 한번 제가 소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체그란 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고요. 체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지만 영어권에 있는 사람 특히 대학생들은 유학생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 네, 그렇죠. 네. 이제 튜터인데 미국에서 이제 대학생들 튜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다 체그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 체그란 거가요. 근데 이제 오늘도 깜짝 실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동안 시각이 있어갖고 오늘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되겠고요. 네. 예상 대비 또 일라이릴리가 오늘 실적을 좀 부진하게 발표하면서 오늘 일라이릴리도 오늘 주가는 예상 오늘보다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용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